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 리딩 채널은 매일 국제 뉴스의 행간을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러시아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매일 수백 명이 죽는 중동의 혼란 속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계획했다는 소식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란이 정직한 약속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보복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매체는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 모스크바는 그런 계획이 존재했었던 사실조차도 부인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4만 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과 12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살해된 가자 지구에서 분쟁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번 공격은 하마스, 헤즈볼라 살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직한 약속 작전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내전이 시작된 뒤 네타냐후를 좀 진정시키고 시아파 헤즈볼라와 이슬람 세계 앞에서 체면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1일 화요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도록 설득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할 계획이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포털 사이트 YNet은 출처도 밝히지 않고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오늘 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푸틴에게 그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목표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포털은 네타냐후 총리실이 여기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고 모스크바는 모르는 소리라고 답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푸틴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네타냐후와 푸틴의 대화를 기대한 이유 중 하나는 모스크바가 테헤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와 달리 러시아는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조건을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는 남의 나라 내정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가 굳이 테헤란을 설득해 이스라엘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들 이유도 없고 그 반대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러시아에는 유대인 고위 관리도 많지만 그들을 딱히 우대하지도 않고 선을 지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레바논과는 계속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적 측면에서 유대 관계가 깊지만 특정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충돌은 말리고 싶어 합니다. 모스크바 주재 레바논 대사 샤오키 보우 나사르는 최근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연방이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국민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측이 수행하는 공격이 불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측과 접촉하고 있음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가 평화를 지지한다는 점은 즉각적인 휴전과 협상을 통해 평화를 찾을 것을 촉구하는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입장에서도 확인됩니다. 러시아는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스라엘 당국의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레바논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며 중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작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적대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슈스친 러시아 총리는 이란을 방문해 페제슈키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주된 이슈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지만 그 밖에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시리아, 가자지구, 레바논에 대한 폭격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때문에 최선의 상태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아조프 대표단은 2022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전 아조프 장교 일리야 사모일렌코가 이끄는 그룹은 이스라엘 우호협회 주도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나다브 재단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용병들도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됐습니다. 키예프의 최고 오랍빈 모셰 레우벤 아즈마는 2022년 5월에 200명의 이스라엘 용병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조상을 둔 일부 유대인들이 네오나치와 교류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는 텔아비브와 모스크바 간 관계에 확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모스크바, 테헤란 간 관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의 지상작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을지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는 휴전을 요구할 것이지만 주권 국가의 내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